그래서 스위치를 딱딱 했는데 보통 스위치를 하나 구매했는데 이 뒤에 단자대를 보면 하나짜리도 있고 2개짜리, 4개짜리, 8개짜리 다양한 게 있어. 여기서는 딱딱 하나만 움직이는데 이 뒤에서는 여러 개가 연결할 수 있는 스위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안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것도 기호로 표현해 놓은 게 이 5번 그림이에요. 이 안에 있는 폴의 개수, 그러니까 스위치를 작동했을 때 접점을 붙였다 떼줬다는 이 폴의 개수와 폴을 거쳐서 나가는 회로의 개수, 그거 스로우라고 불러요. 그래서 폴의 개수랑 스로우의 개수를 숫자로 표현해 줘야 스위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 벽에 있는 지금 우리가 꼈다 컸다 하는 요 스위치 같은 경우는 그냥 온오프만 하죠. 그러면 폴이 하나, 그리고 그 폴을 거쳐서 나가는 스로우도 하나. 왜? 전원을 보냈다가 끊었다가 요 역할만 하면 되니까 폴 하나만 있으면 되고, 전원을 보냈다가 끊기만 하면 되니까 스로우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5번 그림의 제일 왼쪽 위에 첫 번째 그림과 같은 요런 스위치가 필요한 거죠. 형광등 스위치는 요런 거예요. 그냥 온, 오프, 끝. 그냥. 이해됐죠? 네. 그게 이거예요. 온, 오프, 그냥. 그러니까 폴이 하나니까 싱글 폴, 스로우도 하나니까 싱글 스로우. 그래서 SPST. 네. 그러니까 이런 스위치의 작동 방식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동 방식도 나중에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정확한 스펙을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폴이 한 개짜리는 요거라고 했어요. 근데 요거는 싱글 폴 더블 스로우예요. 이거는 여기 컨택이 3개잖아요. 이게 요게 컴이야. 요게 컴이고 요게 들어갔을 때 폴로 인정이 되는 거고, 이 스위치를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여기에 붙기도 하고 여기에 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폴이고 얘 둘이 스로우였죠. 폴을 통해서 나가는 길이 2개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리면 얘가 붙고 아래쪽으로 내리면 얘가 붙어요. 이게 딱 그 시트 스위치나 아니면 창문 윈도우 스위치 같은 거라고 보면 되죠. 아니면 뭐 앞으로 밀면 쭉 앞으로 갔다가 뒤로 당기면 뒤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스크린 같은 거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양쪽을 모두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전기를 보낼 수 있을 때 이런 스위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폴은 하나인데 가는 길이 2개니까 싱글 폴, 더블 스로우. 그래서 SP, DT. 한 번에 4가지를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스위치 하나 갖고 하나만 제어하니까 네. 뭐 더블 폴 이상 쓸 일이 없는데,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내가 한 번에 여러 가지 회로를 동시에 제어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거 실제 항공기 스위치예요. 납땜으로 연결할 때는 이런 방식의 스위치를 쓴다 그러면 여기 칠을 해서 까맣게 칠을 해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쉽게 필요에 따라서 자주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터미널을 사용해서 스크류를 풀고 조이게 이렇게 만들겠죠. 그런 거는 동그라미를 비워놔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나사로 조였기 때문에 이건 진동이 있거나 이런 데 이건 쓸 수가 없어요. 그쵸? 진동이 있을 때 이게 풀리거든. 네. 그 위험성이 있어서 쓸 수가 없고, 네. 대신 자주 사용을 해서 자주 고장날 확률이 높다. 이럴 때는 이런 것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이것도 구분을 해서 쓰면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시설전기, 가정에서 쓰는 시설전기 이런 거 할 때는 터미널을 아예 안 써. 그냥 바로 거기다 다 그냥 꽂아버려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기계 쪽으로 넘어가거나 좀 더 난도가 높거나 좀 더 고가의 장비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신뢰도가 높은 연결 시스템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 터미널을 반드시 써요. 그래서 용어도 그런 업계에서는 용어도 고급 용어라 영어를 쓰게 되고, 같이 쓰는 장비나 공구 이런 것들도 고가의 장비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 똑같은 기술자 내지는 정비사 이런 용어를 써도
자기가 다루는 분야가 혹은 장비가 어느 정도 가격대의 장비를 쓰느냐에 따라 용어도 달리 쓰고 기술적 난도도 높고 낮고 이게 차이가 많이 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같은 전기를 다루는 기술자다라고 하더라도 시설 전기라고 해서 이제 건설 쪽에서 쓰는 시설들 이런 쪽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스위치도 뭐 그냥 그 일본말, 중국말 이런 거 많이 쓰고 그냥 전선 툭 까갖고 그냥 푹 찍어 넣어서 조이면 끝나는 이런 간단한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난도가 높다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제 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비행기 쪽을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연결하는 방식은 찾아볼 수가 없죠. 전선도 굉장히 가늘고 연결하는 방식도 요즘 나오는 최신형 비행기들 같은 경우에는 납땜도 안 해요. 좀 상위 레벨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 그래요? 그렇죠. 비행기 쪽이니까 아무래도.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수요도 적고 또 여러 가지 뭐랄까 인재를 바라보는 시선도 딱 좀 좁아요. 딱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데려가려는 이런 습성을 좀 가지고 있는 업계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뽑는다. 그게 이제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자기들이 선호하는 인재 상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위쪽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그런 경우가 좀 심해져서 일종의 이제 인재 편시라 그럴까? 그것도 참 안 좋은 습관인데 왜냐면 한 조직이 좀 다양하게 성장을 하려면 여러 캐릭터들이 들어와서 좀 화합이 돼야 좀 다양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딱 정해진 스타일만 고집하는 특히 우리나라 보수적인 기업들이 그런데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뽑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떨어지면 자기가 못난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건 내가 좀 말해주고 싶고 운이 좋아서 첫 직장으로 대기업에 들어가는 청년들도 있기는 한데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단점이 어디서나 존재를 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단점도 분명히 있다. 그것도 첫 직장으로의 대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아요. 첫 직장으로 대기업을 들어가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조직 생활이 뭔지 사회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들어가서 그냥 몇 번 회사를 좀 다녀서 좋은 회사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정착률도 높고 성장 확률도 높고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기업에 들어가면 거기서 안주해서 그 회사에 그냥 노예가 되는 확률이 높아서 성장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뭐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한테도 처음부터 너무 대기업만 너무 노리지는 마라. 만약에 대기업이 됐다 그러면 그 대기업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단점을 보완을 하면서 대기업에서 생활해야 하고 만약에 아니다 그럼 중소기업부터 시작해도 된다. 그럼 중소기업도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하나하나 이직을 해 가면 된다. 그랬을 때 대기업을 들어간다 그러면 보직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마치 중소기업에서 이직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대기업은 보직 이동을 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 그러면 오늘부터 제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작동 테스트까지 한번 해본 다음에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과정 다 사진 촬영을 좀 하시고 가능하면 아까 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플라스틱 케이스에다가 고정하는 방식을 한번 활용을 해서 해보고 그 과정 완성이 되면 됐다라는 거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고 작동하는 모습 영상까지 촬영을 해서 한번 보여줘요. 며칠이면 되겠죠? 네.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건가요? 모임이라고 하면 글쎄 뭐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야외에 나가서 모이는 거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거고 네. 뭐 여기서는 자주 모여요. 아, 그래. 여기서는 일주일에 한 4번, 5번 정도 모이니까 수업도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수업이 있어요. 그게 카페에 다 있어요.
카페에 있는 거 확인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식적인 수업은 여기까지니까 마무리하고 잘 만들어서 네. 다음 주에 봅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